다음 주까지. 오늘 하고 이제 한 줄 더. 계속 시험 보는 거죠. Maybe.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항식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복소수 대래요. 어떤 다항식 FZ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편례복소수는 얘와 같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면 이므로 또한 0이 되어서 fx는 0의 한 해가 이면 x는 또한 해가 된다. 요 얘기, 그치? 복소수일 때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171번은 너무 간단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의 한 근이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알파와 알파바가 두 근이 될 거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바의 제곱분의 알파, 그 다음에 알파의 제곱분의 알파바, 이거는 알파바의 제곱분의 알파의 세제곱. 근광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 주어진 상황이 알파 나오기 알파바는 2, 알파바가 5를 이용하면 되겠다. 무난한 문제. 그 다음에 172번 해보자.
아침 수업에서 172번 때문에 오케이, 172번 한번 해볼래요? 그럼 172번에서의 포인트는 한 허근이라고 되어 있고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허근이면 얘는 이렇게가 두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얘가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의 켤레복소수가 또 하나의 근이라는 보장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수업은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까지.
결국 어떻게 풀었냐면 얘가 실수일 때나 허수일 때로 나눠 풀었거든요. 근데 그냥 어떻게 푸는 게 최선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Z는 P 플러스 QI라고 놓고 I에 그럼 이 정보를 이용해서 fx 플러스 4 자체가 x 마이너스 2z x 마이너스 2z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z 마이너스 i를 대입해 버리는 거죠. 그럼 z 마이너스 i 얘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q 플러스 1 i. 그 다음에 얘는 z가 p 마이너스 p 플러스 qi고 z만은 2 p 마이너스 qi니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q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qi. 응? 마이너스 q 플러스 1i. z가 p 마이너스 qi 플러스 q. 3q 마이너스 됐냐? 이게 4. 이걸 만족하는 PQ? 이걸 만족하는 PQ의 순서상. 실수부하고 허수부 나눠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수부가 P 플러스 1에 그리고 플러스 1 이게 4. 그 다음에 허수부가 P 플러스 1로 보면 Q 플러스 1 마이너스 3Q 플러스 1 이렇게. 그죠? 그럼 될 수 있는 경우에는 P는 마이너스 1 또는 Q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Q P? Q1 아니에요? Q가 1.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여기에다 대입해주면은 이 경우에는 Q 플러스 1 3Q 마이너스 1이 4가 될 거고 그럼 3Q 제곱 플러스 2Q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Q는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Q가 1일 때는 여기 대입을 해주면 P는 마이너스 1. 한마디로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중복돼서 나오죠. 종합해보면 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5i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않겠냐.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i니까 여기서 구하라. 저렇게 대입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쵸?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 거기에 직접 z-i를 대입해서 만든 식인데 z 대신에 p 플러스 qi z 대신에 p 플러스 qi 이 문제는 z를 p 플러스 qi로 흰글씨에는 나눠서 1교시에는 그냥 한마디로 이거 자체가 잘 보면은 나눠품 느낌인데 1교시에는 그거를 얘가 실근일 때랑 허근일 때로 나눠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중복연산을 여러 번 한 게 된 그런 꼴이 돼버리더라고요. 엄마 계산이 아침부터 헤맸어.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이게 훨씬 깔끔하다. 이해가 될까요? 이거는 충분히 할만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Z를 이런 P 플러스 QI로 하고 놓는 거 자체를 그닥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이 문제만큼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Z-i를 허수로 잡아가지고 얘도 얘의 혈례복소수를 또 하나의 근이라고 해서 풀면은 결과값은 나올 수 있어. 똑같이. 그런데 중간 과정은 저는 엄밀하게 보면은 좀 틀렸다라고 봅니다. 아마 결과는 이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푼 친구들도 이미 있을 거야. 이거는 내가 연산한 거예요. 이 부분을 Z 대신에 P 플러스 QI 넣고 Z가 대신에 P 마이너스 QI 넣었어. 응? 이거? 얘?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고? 이거 전개. 그냥 저기 이거 경계에서 실수분랑 허수분 비교한 거죠. 실수분은 4, 허수분은 0. 그러고 나면 뭐 그 다음 문제는 무난합니다. 아하, 알파 베타는 이거의 두근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 켤레복소수이기 때문에
베타바 알파바 자체를 알파분의 베타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보통은 알파분의 1이니까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니까 베타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베타가 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걸 여기에다 넣었을 때 거기 잘 보시면 PQ가 음의 실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PQ가 음의 실수가 되는 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수인데 베타분의 알파가 실수야. 그럼 알파는 베타의 실수배인데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2와 같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베타의 실수를 곱하는 게 순허수야. 아, 베타는 순허수. 따라서 알파도 순허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이 순허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P0이고 R0이어야겠죠.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 거기부터가 시작이야. 자, 그럼 문제를 다시 써보면요. x제곱 플러스 q는 0의 항근이 알파고요. 2x제곱 플러스 s는 0의 항근이 베타예요. 자, 그 다음에 p하고 r에다가 각각 0을 집어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qx 더하기 3s는 0의 항근이 알파 더하기 3인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로소 쓰는 거죠. 또 하나의 근은 뭐다? 알파가 플러스 3이다. 그럼 이를 통해서 알파하고 알파바의 합이 0이니까 알파 더하기 3과 알파바 더하기 3은 2q인데 얘가 0이면 q는 3일 수밖에 없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연쇄 반응이 탁탁탁탁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Q가 3이 되면 알파는 뿔마 루트 3 i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3s는 둘의 곱 3 플러스 루트 3i와 3 마이너스 루트 3i의 곱, 즉 12가 돼서 s는 4가 되겠죠. S4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주고 나면 베타는 뿔마 루트 2 i가 될 겁니다. 그죠?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뭐다? 라고 나오지. 혹시 아들 뭐 수업하고 와? 아니야? 오늘은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볼 겁니다. 왜? 아니 오전에 너무 못해서 그 하늘 여기서 써야죠. 저희의 아니야. 의사는 오전에 몇 번까지 했어요? 묵살하신 채 오전에 몇 번까지 했어요? 오전은 이게 한번 그렇게 마탱이 가더니 187번 겨우 하고 끝냈던 걸로. 아니야. 우리 다음 주까지 한다니까 우리. 다음 주까지. 이거 해봤자 몇 문제인데? 20문제인데? 좀 더 해야지. 아닌데 잘 해봐야지. 이하든. 왜 뭐래? 저거 이거 뭐래? 어? 얘가 뒤치기 있어요. 아이고. 점심을 너무 배부른 걸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뭐 드셨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덮밥 먹었는데 한 3분의 1 남겼거든요. 그런데도 배가 부르네. 자 가보자. T제곱 저기 다 구했죠? 174거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5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공통분 문제. 자 공통분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귀찮아도 식을 제발 한 번 더 써주세요. 공통분은 항상 똑같이 이 이야기를 당부드리는데, 공통분을 알파다라고 하자 한 다음에 알파로 되어 있는 식을 한 번 더 써주세요. 그럼 이게 뭔 차이인데요? 인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다시 한 번 더 써주세요. 알파를 대입해서.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알파를 구할 수도 있고 A를 구할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알파 제곱이 날아가니까 아래 식에서 위에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알파가 남고 마이너스 3A가 남아서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알파가 3이다 라고 확신을 갖지 말고요. 꼭 보면 풀이 과정 그렇게 나오죠. 만약
A가 0이면 거기 나와 있는 식에 A에다 0 집어넣으면 두 2차 방정식의 식이 어떻게 돼버려? 같다고요. 그렇지. 공통근이 오직 하나다라는 거의 모순이다. 그치? only one. 그래서 거기 라인에 있는 문제들 175, 176, 177 보면은 175하고 177에는 오직 하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176에는 그냥 공통근이라는 표현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75번과 7번을 풀 때는 A가 0이 아니므로 따라서 알파는 3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3을 대입해주면 A 값도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공통근 문제는 이게 좀 습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A가 뭐 나오는 거야? 된 거 아니야? 알파를 왜 또 구하냐? 응? P가 알파잖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알파라고 쓰는 거예요, 공통분을. 근데 그 문제에서 공통분인 새를 P라 하자 했기 때문에.
자, 이제 활용으로 가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문제들이 참 다양하게 있지만 2차 방정식의 활용과 2차 함수의 활용을 너무 크게 다르게 볼 필요 없습니다. 먼저 마찬가지 방정식도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얘네들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마세요.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특히 근분리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죠. 자, 178번 같은 경우 문제에 나와 있는 수. 자, 가로의 길이가 10이고 세로의 길이가 6이라는 걸 보는 순간 이거는 6, 8, 10이구나. 이게 떠올라야겠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삼각형 FPQ와 FCD의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PQ를 X라고 놓으라고 했고 이 사각형의 넓이가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P 아래 길이는 X분의 6이 될 겁니다. 그럼 FQ의 길이는 8에서 X분의 6을 빼주면 되겠죠. 자, 8-X분의 6 대 X는 8대 6, 즉 4대 3이 되겠다. 그럼 4X는 24-x분의 18 4x제곱 마이너스 24x 18은 0 2x제곱 12x 플러스 9는 0임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다항식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언제나 그렇듯 나눠서 나머지만 구해주면 되는데 문제 조건에 x가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의 두 근 중에서 3보다 큰 걸 마지막 1차 다항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179번은 다항식을 구해서 얘를 나눠버리면 나머지가 예쁘게 나와버려. 아예 다항식이 1차식도 아니고 상수항만 남습니다. 우리가 직각삼각형 안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긋는 이러한 도형에서는 식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어? 자, 3의 제곱은 x 플러스 2 곱하기 2x 플러스 2 요렇게 이 식이 바로 떠올라야죠. 직각삼각형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 자, 내친 김에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직각삼각형의 수선의 반을 내리그었을 때 x, y, a, b, h 이런 느낌으로 자, x제곱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az, y제곱은 bz, h제곱은 ab 이런 식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개해주면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5는
0이라서 얘가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10이 됩니다. 그래서 180번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대로 각각의 값들을 구해서 거기 나와 있는 우리가 저항의 병렬 연결을 했을 때의 저항값을 구해주는 그 식 있죠. 거기에서 연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1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두 삼각형의 닮은 관계를 이용해주면 또 원하는 x에 대한 다항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피던스라는 표현보다는 저항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 어?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들이 임피던스라고 쓰는 거야? 아니요. 저항? 모르죠. 이렇게 바로 손을 떼는 거야? 아, 왜냐면 우리가 저항은 R이잖아. 그냥 그냥 얘네들 이제 복소수를 쓰고 싶은 거죠. 레이지.
자, 181번까지 됐죠? 안 된 건 나머지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182번으로 가볼 텐데, 자, 182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놓는 의미죠.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 그 밑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요 식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근거계수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이거야. fx를 이렇게 놓고 가자. 다만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4가 될 거고 요렇게 얘네들을 이용하자. 자, 그럼 이 f 베타 플러스 3이 어떻게 예쁘게 되냐면 여기다 베타 플러스 3을 넣습니다. 그럼 얘가 3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유심히 잘 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유난히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적당히 t라고 놓도록 하죠. 자, 그럼 t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16 이러한 관계식. 그죠? a제곱 마이너스 8 아니네. 맞잖아. 네. 아, 잘못 봤어요. 잘못 볼 수도 있죠. 못 웃긴 놈이 속낸다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t라고 놨지만 알파보다 베타가 크기 때문에 t는 뭐 어떤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t로 바꿔주면 3배 t 자, 그래서 동일한 식이 이렇게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12가) 되겠죠. 넘겨주면 t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t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t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따라서 a제곱은 17. 여러분, 이 문제는 fx를 이렇게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렇다면 183번은 2차 함수 문제가 아니라 2차 방정식 문제로 바꿔서 이렇게 적어주면
여러분들 여러 번 풀었던 그 문제 중에 되는 겁니다.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난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 말고 G 알파는 베타, G 베타는 알파 이렇게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베타 자리에 GX 얘가 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실수배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지원이 0인 걸 이용해주면 k가 나올 겁니다. 소수자일 거면 이게 y축이어야지 왜 x야? 그지? 뭐야? 자, 184번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풀어봤을 수 있는데 나와 있는 조건을 토대로 y축의 대칭인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버리면 a는 l, 0인 거고요. b는 l 플러스 1, 6, c는 l 플러스 2, 16이 되는 그런 문제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fx를 최고차이 계수는 모르는 상태에서 x-l, x 플러스 l 이렇게 잡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하려고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건 LA니까 B하고 C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B를 대입해주면은 A 2L 플러스 1이 6인 거고
C를 대입해주면은 2A 2L 플러스 2가 16 아래식을 위에식으로 나눠주면 L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85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호다닥 해보세요. 호다닥 계산해서 반만 맞춰봐.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으로 한번 가볼까? 누워만 있는 x축은 심심하니까 직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8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하여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습니다. 두 2차 함수도 이미 주어져 있어요. 서로 다른 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자, 2차 함수가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 도형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도형과 교점이 3개가 되게 하려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접점이 교점과 일치하진 않는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먼저 x제곱과 2x 플러스 k가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3과 2x 플러스 k가 접하는 이 두 가지 경우의 k 값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너무 식상해서 k가 마이너스 1이다 자연스럽게 나올 건데, 교점이 이제 접점이 1,1이 되죠. x제곱과 이 교점 중에 하나가 1이었는데, 그렇죠? 자, 넘겨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x는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그래서 1,1과 마이너스 2분의 5, 4분의 25 얘네들의 교점이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므로 이거는 접점과 교점이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지나면 여기에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이기 때문에 교점을 2개밖에 못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이 경우는 버려.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x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0 88에 이렇게 될 테니까 k는 3분의 46. 뭔가 예쁘진 않지만 일단 키핑. 자, 그 다음에 요점을 지날 때의 k 값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k는 4분의 45. 어때? 둘이 서로 다르죠?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찾던 그 상황인 거야. 찾던 그 교점이 3개가 나오는 상황. 한마디로 k 값은 이렇게 2개 나옵니다. 둘 중에 큰 게 알파, 큰 게 알파인가요? 작은 게 알파, 큰 게 베타. 이런 문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나 보면은 아마 수평잡기에 똑같은 상황을 주고 똑같은 설정인데, 교점이 3개인 똑같은 설정인데 얘는 뭐가 변해? 기울기가 변하는데 반해. 기존의 문제 같은 경우는 y절편을 준 상태에서 기울기가 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쪽은 일치하고 한쪽은 각각이 따로 놀아가지고 총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그런 문제. 오전에 187번을 하고 끝냈는데 벌써 비슷해졌네요. 시간에 자, 그렇다면 187번은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조건에 정수나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해가 나오면 그 중에 정수나 자연수인 것들을 골라내라 가 있고, 그 다음엔 부정방정식. 즉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부족할 테니 그 나와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정수나 자연수를 찾아라. 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둘 중에 후자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자, 꼭지점에 x좌표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 여기서 b는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얘가 기울기가 m인 y는 mx하고 x는 p에서 접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2a 더하기 m이 2p라는 것과 b는 p제곱이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4루트 5래요. 자, 그럼 4루트 5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루트 d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거기서 보시면은 p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어. p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의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하고 p에 관한 식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 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a, p, b, m 이렇게 4개 문자인데 식은 3개밖에 나와 있는 게 없죠. 이 3개의 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을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 자, 여기서 다른 거를 소거시켜주고 p와 a만 남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하면 이와 같은 식에서 자, m 대신에 2p-2a 아예 저기에다가 전개하기 전에 b 대신에 p제곱 이렇게 그러면 4a-2p의 제곱이고요. 전개해버리면 16, 16, 16 이렇게 p가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a-p도 자연수예요. 그리고 a보다 더 커. 따라서 a는 1 이렇게 1 곱하기 5밖에 안 되더라. 정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디? 맨위 요거 같은 경우 얘를 양변을 제곱한 거예요. 근데 제곱해서 전개하려고 보니까 얘는 이 상태에다가 m 자리에 여기에서 여기로 간 건 m 대신에 2p-2a를 대입한 거. x-p의 제곱은 예? 네. 거기 보시면 x는 p에서 접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p의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겠지. 그렇죠? 이거의 중근이 p인 거니까. 될까? 그래서 문제를 읽고 문제의 의도와 문제의 흐름,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풀려나갈지 예측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풀면 아침에 내 꼴라.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수학하는 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 학교 시험 8시에 보는데 진짜 리스크가 엄청 큰 거야. 완전 비몽사몽한 채는 그냥 와. 자기가 아무리 게을러도 시험 보는 당일만큼은 한 30분쯤 전에는 학교 가서 그렇게 좀 자세 잡고 있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는 약간 시험 전에 명상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시험 전에 약간 발동을 걸어놔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 몇 문제 정도는 막 다다다닥 풀어봐야 비로소 이렇게 발동이 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그렇다고 하면은 미리 좀 알아야지. 자기 스타일을 좀 알아야 될 때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차분하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리다가 이제 시험지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 아무튼 한 30분쯤 전에는 교실에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뭐라도 하시면 됩니다. 후다다닥 또 평소처럼 가가지고 아유 시험 당일날 지각하면 어떡하나. 시험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시험 보게 해주겠지. 그리고 제발 시험 끝나기 한 5분쯤 전에는 답안지에 답안 작성 좀 미리 하세요. 안 그러면 막판에 가서 실수합니다. 무슨 실수가 최악이야? 그렇죠. 밀려 쓰는 거. 씨! 왜 객관식이 한 문제가 나 더 맞지? 와,
아찔하다. 아찔하다 진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시험지 가만히 걷는다 그러면 제발 그런 일 없이 5분쯤 전에 자기만의 커트라인이 있어야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 보통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은 시험이 50분이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몇 분 전에 이야기를 해주냐 봤더니 10분 전에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시험 끝나기 10분 전에. 그럼 그때부터 웬만하면 마킹 하라는 얘기야. 지금까지 푼 거는. 그리고 남은 시간 이용해서 더 푸시면 됩니다. 네, 이제 188번으로 가볼까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보시면 알파하고 베타는 2대1의 비율 관계를 갖습니다. 자, 그럼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8인데 둘이 2대1의 비율이라면은 마이너스 6과 3 혹은 6과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두 근이 되겠죠. 근데 m이 자연수래. m이 자연수인데 두 근의 합이 이때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때는 3이 될 텐데 이게 3-m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둘 중에서 m이 자연수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경우에 m이 6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는 각각 마이너스 6과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감마하고 델타의 근의 합이 1이다 라고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한번 가볼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nx 플러스 7n은 3x 플러스 2 한쪽으로 넘겨주면 자, 두 분의 합 2n-3이 1이래. n은 2구나. 그래서 m과 n의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더라. 별거 아니죠, 그렇죠? 이 참수 문제가 좋은 문제가 되려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그냥 깨작깨작 해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낼 수 있어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오늘의 소소한 목표는 194번까지입니다. 문제는 그냥 목표 없이 끝나면서 뭐라고요? 뭐? 어? 아니 그래야 다음 주에 뭐에 초점을 둬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그런 유형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오늘 좀 집중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최대치에서 안 들어가는데. 어? 최대치에서 안 들어가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안 들어가? 야, 다 저기 뭐야 시험 범위 자체를 아주 디테일하게 잡으셨군요. 너가 학교가 어디지? 데일이. 어? 데일. 아, 데일 그 대신에 적어 들어가는 행렬이. 행렬? 니네만의 데일 너 하나 아니야? 아마 1학년 학생 통틀어서 데일이 2명인가 3명 있던데. 4명. 4명? 아, 4명. 제가 좋아하는 반에는 1명 더 있던데. 나머지. 그럼 5명. 뭐래? 어디에 4명이라는 거 어디에? PB인가? PB인가에 3명 있어. 그래? 행렬이 왜 들어가냐고 물어봤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다른 학교는 다 행렬 안 들어가는데 왜 우리만 들어가려고?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B의 최대값은 자,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플러스 b의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되는 b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뭐 참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엘 같은 경우 b는 1일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b가 1이면 x-a의 제곱이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의미정수 a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y는 x 플러스 1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될 때 거기 보면은 a가 의미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그거는 이 마이너스 1을 빼고 얘기했을 때죠.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게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연산 안 해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귿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꼭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만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야.
a제곱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1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1이더라. 그치 쉬워요. 189번은 그래서 그래서 두식을 빼버리면 끝! 인수분해주면 되겠다. 요점의 합은 얘가 0이 되는 두 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까지? 194번. 조금만 더 힘내자잉. 자, 191번은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길래 뭐 x좌표를 a라고 놓고 y좌표를 ak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fx를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ak라고 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하고 얘의 두 교점의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근거계수와의 관계는 차차 구해보도록 하고 자 문제 fx가 이거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의 실수 x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가 꼭지점의 좌표 즉 a하고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값 동일한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뭐냐 이렇게.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2a 플러스 k a제곱 요게 알파 더하기 베타 요게 알파 베타 자 그렇다면 요거를 가져다가 한번 해보죠. A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2a 더하기 k를 집어넣었더니 어머 즉 2a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의 2배 이렇게 그럼 2a제곱 2a제곱 날라가고요. 자 넘겨서 kk 곱해보니까 2a k제곱은 2 이렇게 되네. 즉 ak제곱은 1. 우리가 나와있는 조건들을 바탕으로 이 a와 k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어가지고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알파 베타가 2의 8승분의 1이면 호호 자 a 대신에 k제곱분의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k 4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k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 즉 k 4제곱분의 1이 되는데 이 조건은 k 4제곱분의 1이 2의 8승분의 1이다라는 얘기. 즉 k는 또는 마이너스 4라는 얘기. 그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자 a가 k제곱분의 1이니까 k제곱분의 2 여기 k배 자 k가 4인 경우에는 나와있어? 오케이 좋아 그런 얘기가 필요했어. 그럼 k는 4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더하기 8분의 1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의 8승분의 1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제곱 16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정답이 17. 제가 최대한 저기 많이 설명을 좀 하려는 이유는 해설이 따로 없어서 그래요. 해설만 있어도 적당히 컨셉 잡아주고 할 텐데 해설이 없으니까. 그죠? 최대한 풀이 영상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4번까지만 딱 할 테니까 조금만 힘내요. 192호는 똑같은 거 안 해도 되겠다. 왜? 아니, 똑같잖아. 세팅 자체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거기서 이제 축이다라는 표현을 대놓고 쓴 거죠. 그 다음에 93번은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다르니까 해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본 적이 있냐면 그래프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 꼭지점과 여기 꼭지점을 뭐 P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놓으면 PB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게 A를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교점 Q 딱 요 그림 기억날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길다랗게 그려져 있는. 기억나죠?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 자체를 문제로 이렇게 서술해 준 것 뿐입니다. 중점 자체가 꼭지점 자체가 y는 mx 위에 있고요. y는 mx 위에 있고 거기서 조금 더 평행 이동시킨 y는 mx 플러스 6과에 서로 다른 두 교점의 x 좌표를 알파 베타라 하자. 하고 mx 플러스 6과에 즉 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m q 마이너스 6은 0. 이거의 두근 알파 베타. 자 이렇게 했더니 최소값이 블라블라이다. 자 최소값은요 여기 꼭지점에 y좌표인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플러스 q인데 얘가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m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와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뭘 하나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시면 꼭지점이 y는 mx 위에 있다. 즉 마이너스 2mp가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플러스 q이다. 이 pqm에 대한 식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m-p를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해놓고 보니 또 이 마이너스 2분의 mp가 이 자리에 대신 와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요렇게. 그럼 양변에 2분의 mp가 사라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m제곱은 4. 그럼 최종적으로 m의 값이 나와요. p하고 q 얘네들 값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m의 값이 나옵니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거기서 얘기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냐? m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4 q 마이너스 6 이게 이거의 제곱이 될 텐데 얘는 왜 물어본 걸까? m에다가 여기 보시면 m이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m은 2가 될 텐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뭐 하나의 값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다가 혹은 여기에다가 여기엔 q가 없으니까 위에 식에다가 m 대신에 2를 대입해보죠.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플러스 q 2분의 2 마이너스 p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럼 pq와의 관계식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이거를 다 상쇄시킬 수 있는 뭔가가 나올 겁니다. 양변에 4를 곱해서 한쪽으로 넘겨주면 p제곱 마이너스 4q가 등장하고 여기다 4를 곱했으니까 8 마이너스 4p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제가 지금 살짝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은 왜 이런 거 막 보고 깨는 데서 막 얘기 안 해줘? 이래서 당황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q가 0. 이게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여기. 얘가 0이니까 정답은 10.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본 다음에 혹시나 어떤 기하학적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죠. 오케이? 이해돼요?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보잖아? 이만큼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가끔
아몰랑. 아니 뭐 특별한 거 없고 0이 아니라는 말도 없고 원점이 아니라는 말도 없네. y는 mx 위에 있는 가장 나이스한 점이 0,0 아니겠어? y는 x. 그래서 y는 x제곱과 mx 플러스 6이 만나는 알파 베타. 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6은 0. 알파 베타는 더하면 n. 여기 최소값이 0이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m을 집어넣어주면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2는 0. m은 2. 어때? 그리고 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렇지.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런 것도 가끔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사기꾼들이 어떤 식으로 사기치는지 알아야 내가 그 사기에 안 당하잖아요. 예? 아니 이것도 뭐 그거랑 조금 결은 다른가? 아니 이런 것도 자꾸 해봐야 여러분들이 막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답은 내고 싶고 단답형이거나 혹은 객관식이야. 그런 경우엔 이런 시도도 해봐야지. 막판에 한 2, 3분 남았는데 한 문제 남았는데 쭈뼛쭈뼛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거보다 극단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답 그죠? 점수가 따로 있어요. 뭐? 답 점수가 따로 있어요. 아니 내 말은 단답형이나 객관식에서 서술형은 내가 쓸 수 있는 데까지 뭔가를 쓰는 거고 정말 안 풀린다고 해도 근데 단답형이나 객관식은 그냥 답을 내는 거잖아. 객관식도 1, 2, 3, 4, 5번 중에 뭐 하나를 그냥 아무거나 찍는 거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 가지고 찍으면 한 90%의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찍는 거잖아. 그런 건 찍는 게 아니거든. 푼 거야. 여러분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5분부터 시험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험 좀 쉬우니까 100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